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매각 압박에 대해서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불이익에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이버 측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분 매각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혀서 처음으로 매각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앞으로의 상황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현재 상황까지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네이버는 라인에 대한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그러니까 쉽게 말해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분 매각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고요. 짧게 그간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하면 사건의 시작은 작년 11월이었었습니다. 네. 일본 내에서 약 50만 건이 넘는 데이터, 개인 정보 자료에 대해서 유출 사건이 일어났고요. 예, 예. 이제 이에 대해서 어찌됐건 일본 당국, 총무성이 나서서 1차 행정 지도를 합니다. 근데 1차 행정 지도까지만 보면 특별한 건 없었거든요. 예. 뭐 데이터 센터 잘해라, 또 클라우드 잘 관리해라, 시스템 분리해라 이랬었는데 조금 있다가 두 번째 2차 행정 지도가 나오면서 그 2차 행정 지도의 내용이 현재 있는 라인 야후에 대한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 근데 이게 뭐냐면 누구나 다 알죠. 라인 야후는 현재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이제 같이 50대 50, 예, 그렇죠. 50대 50을 갖고 있는 건데 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네이버를 이제 나가라. 이제 재본을 매각하라. 이러면서 사건이 굉장히 커졌었고요. 이제 이후에 당국이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입장을 전하다가 네. 이제 바로 오늘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현재까지의 상황을 저희가 정리해봤고요. 이제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정부가 오늘 이제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 직접 듣고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행정 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하긴 하였습니다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셨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니냐 이런 좀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정부의 입장 발표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표현 중에서 이제 유감이라는 표현도 나와서 예. 강력한가라는 생각도 좀 들지만 내용을 하나씩 좀 뜯어 놓고 보면 예, 예. 상당 부분 이제 일본 측의 내용을 주장을 좀 배려하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 가령 예.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자본지배 재검토라는 표현이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일본 총무상이 나와가지고 이게 지분 압박이란 거는 아니었다. 뭐 보안 거버넌스 관련해가지고 이게 둘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예, 그 점을 지적한 거였다. 뭐 이런 이야기였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함께 했었고요. 네이버 입장을 전했었는데 네이버도 여러 가지 카드 중에 지분 매각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안다라면서 또 이제 우리 정부도 약간 이 지분 매각까지 두고 있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습들이 함께 존재했던 그런 이제 브리핑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만약에 그런 대응은 구체적인 대응 어떤 좀 카드가 있다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우리 당국의 브리핑은 말씀하신 대로 부당한 조치가 있다면 예. 강력히 대응하겠다. 그럼 이때 부당한 조치가 뭐냐? 네이버는 지분을 팔기 싫은데 강제적으로 압박해서 억지로 팔게 하는 상황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메시지였었거든요. 아마도 강제로 팔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예. 일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분연히 일어서겠다라는 거였는데 만에 하나 네이버 쪽에서 여러 가지 카드라든가 대안 중에 하나로 지분 매각할 거야라고 이제 네이버에서 이걸 선택을 한다면 예, 예. 이걸 바꿔 말하면 당국도 뭘 하지는 않겠다라는 걸로도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이버의 선택에 달렸다. 네네. 약간 이런 뉘앙스도 함께 담겨 있었던 것으로 예. 느껴졌습니다. 근데 일단은 일본 정부에서 어떤 이게 강제성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도 같은 경우가. 하고 아마 이걸 본격적으로 강제성을 담아서 주장을 했다면 예, 예. 정말 큰 이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정부가 나서서 뭐 이런 행태를 하는 거. 예, 이건 이제 미국에서 뭐 틱톡에 지분 팔아라. 이건 미국과 중국 간의 좀 독특한 관계 때문인데요. 한국과 일본이 뭐 미국과 중국처럼
그런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일본 측도 계속해서 이런 것이 이슈가 되니까 좀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오늘 총무상도 나와서 자본지배 재검토라는 표현은 이제 보안 거버넌스였다. 아. 이게 지금 반은 네이버, 반은 소프트뱅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보안이 허술했고 그래서 해킹이 나온 것 아니냐를 지적했던 것이지 이게 재검토라고 해서 네이버가 팔고 떠나든 아니면 뭐 소프트뱅크가 어떻게 하든 그런 것을 이제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요. 그러나 이건 이제 이 사람들의 이야기고 아마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누구나 느끼기에는 또 과거에 일본은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거든요. 가령 닛산, 르노 닛산 그때 써도 르노가 좀 압박하려고 하자 오히려 카를로스 곤 닛산 회장을 막 배임죄로 몰아서면서 르노 지분을 팔게 떠난 이제 이런 전례 때문에 예, 예. 되게 이제 긴장하고 또 분노도 하고 이런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좀 화가 났던 부분은 우리는 50만 건 해킹이 작년 11월에 있었잖아요. 근데 작년 3월에 NTT 토코모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00만 명 이상 건이 유출이 됐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지금보다도 행정 지도나 이런 것들이 좀 좀 더 조용했죠. 조용했었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유난히 더 이건 역시 네이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까지 좀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었죠. 예. 네이버에서는 지분 매각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하고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네. 이 입장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목이었던 거죠. 아마 네이버도 공식적으로는 저게 첫 번째 입장 표명이 아니었나 네.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분 매각을 포함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를 하겠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저 뉘앙스만 보면 앞서 당국도 강력 조치한다는 게 안 팔고 싶은데 팔게 할 때 나서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에 하나 네이버가 스스로 판다. 스스로 이제 판다고 예, 한다면 하고 네이버도 앞서 표현이 나왔지만 자신들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향후 성장성을 위해서 판다. 이럴 때는 뭐 우리 당국도 개입할 틈은 없는 이제 그런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신중히 봐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이 정도까지 했다는 것은 아마 네이버 측도 전략상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텐데 뭐 이 지분 매각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특히 소프트뱅크가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할 때 예. 7월 내에 이거 사안을 정리하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사안이 빠르죠. 5월, 6월, 7월이니까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예. 이제 라인 야후의 지주 회사죠. A홀딩스의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네. 이사회 구성을 보면 이미 이제 이게 소프트뱅크의 유리한 구조 아닙니까? 네, 바로 이 점도 오늘 그 브리핑에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2019년, 20년으로 넘어갈 때부터 이미 라인 야후에는 이제 소프트뱅크 쪽으로 이사회가 많이 넘어갔다. 경영권이 넘어간 형태 아니겠습니까? 아니겠냐 이제라고 이제 당국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실제 이사회를 보면 이번에 나가기 축출되기 전까지 신중호 최고만 한 명만 있었고 예. 나머지 경영권 쪽. 근데 신중호 이제 전 최고는 기술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경영권은 소프트뱅크 쪽의 이사들이 아마 행사해오지 않았나 그런 점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라인의 시작을 보면 실은 2011년에 네이버 재팬에서 우리의 기술력으로 이제 시작을 한 것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빠르게 정착했고 이게 2019년 가면서 아마 네이버 측도 자체적으로 이제 판단을 했었겠죠. 그래서 야후 재팬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노려서 이제 네이버의 라인, 그다음에 손정희 소프트뱅크 갖고 있는 야후재팬 이제 둘이 합치게 되면서 A홀딩스라는 이제 5대5의 그 회사를 만들게 됐고요. 전체 라인 야후 중에서 이 A홀딩스가 갖고 있는 지분이 한 63%. 예. 63%의 또 5대5가 되는 이제 그런 그렇죠.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이 좀 우리가 더 안타까운 부분은 마치 우리가 일본이라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 때문에 뭐 디지털도 잘하고 예, 예. IT 강국 같고 뭐 생활이 굉장히 첨단 같고 그렇지만 일본만큼 아날로그적인 사회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현금 쓰는 거 좋아하고요. 네. 아날로그 서명하고 있고 이제 그런 거의 불모지의 우리의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라인이라는 국민 이제 메신저를 거기에 안착시킨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 초창기의 그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 현재까지도 그렇고 아마도 우리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제 네이버의 도움이 컸다. 이거는 아마 무시 못할 겁니다. 예.
만약에 이제 네이버가 손을 떼게 되더라도 기술 면에서 어쩔 수 없이 네이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예. 이제 일부 기술적인 전문가 쪽 혹은 그런 전문적인 쪽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요. 이번 사건을 그래서 네이버의 영향력에 있을 거야라든가 이번에 지분을 파는데 뭐 한 10조 원 정도 프리미엄까지 제대로 받으면은 뭐 그냥 괜찮은 딜 아니야. 이제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게 약간 좀 정치공학적인 면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령 일본의 어떤 정부가 우리의 행태에 대해서 압박한 부분 때문에 이거를 팔아서 우리가 물러났다라는 선례를 남긴다던가 네, 예. 이게 이제 과거에 2019년 때 뭐 소부장 이런 사건에 1년 연속 속상에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든다면 나중에 뭐 팔아도 네이버가 도움 받아야 돼, 뭐 8조, 10조 받으면 돼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과연 이 앞부분 정말 이게 일본 정부가 나서가지고 우리를 압박해서 우리의 민간 기업을 지분을 팔게 했나 안 했나 이 앞부분을 좀 확실하게 매조지를 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마치 우리가 좀 융통성이 좋은 것처럼 문을 열고 뭐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게 좋아 보일 수는 있겠으나 네네. 이건 뭐 누가 봐도 일본 정부 당국의 입김이 작용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우리가 최대한 좀 따라붙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항의하고 이런 자세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네이버의 선택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네이버는 지분을 팔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가격일 텐데 현재 라인 야후가 한 뭐 시총이 25조다 뭐 이야기를 하면요. 이 중에서 A홀딩스가 갖고 있는 게 한 60%잖아요. 예, 그럼 예. 이제 16조 원. 이 16조 원 중에서 5대 5를 나누고 있으니까 딱 시가총액 뭐 지분 가치만 보면 8조 원 정도가 될 텐데 당연히 여기에는 프리미엄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게. 물론 다 팔지 얼마 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판다는 전제로 또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들을 좀 본다면 10조 원 이상, 뭐 11조 이상은 이게 받아야 제값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예. 이제 우리가 밀리고 이게 밀렸는지 선택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죠. 팔게 될 때도 이게 헐값 매각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제값을 받는지 그런 것도 나중에 또 하나의 쟁점은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만약에 이제 지분을 팔게 된다면 네. 일본에서 워낙 그 네이버가 공략에 어려움을 좀 겪어왔기 때문에 뭐 잘 파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좀 의견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것도 진짜 여러 가지예요. 왜냐하면 이제 현재 플랫폼들, 인터넷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 사업은 뭐 챗GPT, 뭐 구글의 바트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AI 쪽이잖아요. 네. 네이버도 이제 또 나름 자체적으로 이제 크로바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새로운 성장성을 찾아라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AI라는 거, 뭐 챗GPT라는 거 혹은 뭐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이 AI가 뭐 짧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학습을 이제 홀로 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있어야 학습을 합니다. 그 데이터를 어디선가 계속 받아줘야 되는 이제 앞으로 그 학습하는 능력보다 데이터 값이 더 귀해질 수가 있거든요. 데이터의 가치가. 그렇다면 이렇게 라인이라든가 SNS를 통해 있으면 수많은 데이터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AI 뭐 우리 한국의 챗 GPT를 키우자 이것도 약간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버리고 이 기능만 올린다라는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국은 데이터 싸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가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 내에서도 좀 내부적인 고민이 상당히 좀 많을 것 있겠죠.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요. 뭐 앞서도 이제 잠시 이제 이게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떤 좀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설레 남기는 게 저도 가장 안 좋다. 네네. 태국에서도 라인의 인기가 뭐 대단하고요. 대만에서도 대단하고 1억 명이 일본은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태국도 한 5천만 명이 이제 쓰고 있는 그 정도로 인기 있는 이제 파워풀한 메신저 이제 SNS죠. 메신저라는 표현보다는 그러고 있는데 뭐 이래 가지고 우리가 팔았다더라. 그러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일본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이 정도야 하고 떠나 뭐 이런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또 이뿐만이 아니라 한일 관계에서도 이런 식으로 정부가 입학해서 민간 기업하고 일부를 조정했다라는 걸 이걸 또 자연스럽게 그냥 넘겨줬다라고 한다면 이건 오히려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대목에서 여야 정치권에서 한 목소리로
더 막 옥죄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라 하는 것도 예, 예. 이걸 막 쟁점화하고 뭐 반일 투쟁 이제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할 말은 분명히 하고 나중 딜은 뭐 더 융통성 있는 딜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확실히 했냐 안 했냐라든가 자본 재검토라는 게 뭐냐라든가 이거를 계속해서 되묻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받고 이런 과정이 상당히 좀 있어야 호락호락하지도 않을 것이며 또 나쁜 선례를 남기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라인과 관련한 네이버 측의 입장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